헌법재판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 김재희입니다. 지난번에 헌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 알아볼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동일하게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헌법 할아버지. 이 헌법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아주 상당히 기쁩니다. 네,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던 이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유이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박주원입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재판소장님께 헌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두 친구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의 권리를 약속한 헌법. 나에게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오. 주원이는요? 저는 좀 감동적이었다고 할까? 내가 가진 권리의 소중함 같은 것을 느껴졌어요. 다양하게 좀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 큰일 났어요. 우리 이찬 군이요. 자유로울 권리를 엄마한테 외치면서 자라고 하니까 난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 라고 했대요. 소장님 어떡하죠? 당연히 주장해야죠. 그래도 엄마 말씀은 잘 들어야겠죠? 자, 먼저 질문. 헌법재판소는 뭘 하는 곳일까요? 저요.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재판하는 장소가 아닌가요? 줄임말을 잘 해석한 것 같아요. 헌법을 재판하는 장소. 헌법이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재판하는 곳? 뭐야, 우리 친구 또 혼자 예습하고 왔어. 소장님, 헌법재판소 어떤 곳인가요? 많은 법률들이 헌법에 맞추어서 잘 만들어져 있는지 아닌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해서 잘못된 법률이다 그러면 그 법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제대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라든지 국가기관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권력 행사 이런 것들이 헌법에 맞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헌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재판해서 감옥에 가두나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죠.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들을 없애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근본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법의 아버지요. 그렇죠. 다른 법들도 그러니까 헌법에 다 맞추어서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하는 거죠. 다양한 이 헌법 재판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으니까 네. 예전에 있었던 과외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 그런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과외금지법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세상에 그런 법이 있었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인데요. 학원에 못 가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은 법인 것 같은데요? 야호!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학원에 못 가게 한 것은 아니었고 비싼 돈을 들여서 네. 선생님을 불러서 집에서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고액 과외가 옛날에는 꽤 성행했어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그 자유롭게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심하게 제한한다 그래서 그걸 위헌으로 해서 그 법을 없앤 거죠.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런 말이 혹시 너무 법이 과하다 약간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도로를 건널 때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차를 탔을 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위반했을 때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법을 어겼지만 아주 큰 잘못도 아닌데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주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든지 가족이 쓰러졌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병원이 있다든지 아무튼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처벌하는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하네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어려운 말로 얘기해서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잉 제한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 원칙이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어긋난 법을 재판하는 역할만 하는 걸까요? 크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은 5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거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라서 그건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그래요. 위헌 법률 심판. 좀 어려운 말인데 헌법 소원, 탄핵, 들어봤어요. 탄핵은 들어봤죠? 정당 해산,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5가지를 헌법재판소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쯤 되면 조금 어려워질 때가 됐어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사건 중에 대개가 다 헌법소원 심판이죠. 이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심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소원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이 소송으로 이제 해서 이것을 재판해 주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교도소에 이제 잘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네. 작은 방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감옥에서 살게 한 거예요. 잘 때는 그래도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정도도 안 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 것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법률이나 규칙이 아니더라도 행동을 잘못했을 때 네. 그런 데 대해서도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하고 헌법재판소에 낼 수가 있는 거죠. 멋진데요? 또 무슨 일을 하나요?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법관과 같은 이런 고위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법률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을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재판이 바로 탄핵 심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정당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정당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걸 내세우고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적 질서에 어긋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생기면 그런 정당에 대해서 이건 해산을 시켜야겠다,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는 게 정당 해산 심판이에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권한쟁의. 이거 우리 주원이 학생이 잘 알고 있군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법에 부여한. 근데 그런 권한이 이건 내 거다, 아니야 그건 우리 기관 거야,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느 쪽이 행사해야 할 권한이냐라는 걸 가리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이죠. 헌법재판소가 어떤 일을 하고 왜 필요한지 확실히 알겠어요. 네,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헌법이나 법률만 잘 알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사회에 미치는지 이런 것을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도 재판을 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번 시간에 민법과 형법 뭐 이런 걸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재산관계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죄를 지었는지 또 처벌을 얼마나 할지 이럴 재판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것과는 달리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잘 되었는지, 국가기관의 권력 행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는지, 고위공무원이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는 일을 아직 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은 3번 아닌가요? 법원의 재판은 3심제,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이제 이건 나한테 너무 불리해, 그러면 고등법원에 갈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헌법재판은 3심제가 적용이 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만 단심제로 재판을 하는 이제 그런 차이가 또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헌법재판소에서 누가 그런 재판을 하나요? 헌법재판소에도 판사가 있는 건가요? 판사는 없는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요. 왜 9분이나 계신 거예요? 오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이 재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명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법을 없앨 수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국회보다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들은 헌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더 높다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신이 헌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것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국회에서 좋은 법만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할 일이 없겠네요. 그럼 어떡하죠?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헌법에 딱 알맞는 법들만 잘 만들어지고 모든 일을 법률에 맞게 잘 했다면 재판소는 없어도 되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규칙과 같은 법을 정말 잘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나는 나중에 커서 헌법재판소에서 일하고 싶어! 이런 꿈을 갖는 친구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설명해드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 사실 헌법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조금 더 어려웠죠? 인정? 아니요. 어? 잘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오! 저는 이번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알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우리 이창군과 주원 양처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와서 소장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곳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그럼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 견학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심판정도 볼 수 있고 전시관에 가서 헌법재판소와 세계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실제 재판관처럼 법복을 입고 사진을 우와. 찍을 수도 있어요. 법복 입어보고 싶은 사람? 저요. 저도 너무 입어보고 싶은데 많은 친구들에게 헌법재판소에 놀러 오라고 한마디 해줄까요? 얘들아, 헌법재판소에 꼭 놀러 와! 헌법재판소 정말 재밌으니까 꼭 놀러 오길 바래.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해 안 되면 2번, 3번 돌려보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감동적인 시간,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